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2025년 여름 손흥민은 10년을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한 명의 감독을 만났어요. 스티브 체룬돌로.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고작 몇 개월이었습니다. 감독은 이미 시즌 종료 후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손흥민은 시즌 중반에 합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짧은 만남은 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한 선수와 한 감독이 서로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지금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LAFC 퍼포먼스 분석팀장 마크 톰슨입니다. 2025년 여름, 저는 클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우리 팀과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MLS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이적료라는 말이 계속 들려왔지만, 그건 단지 숫자에 불과했죠. 마크, 이번 영입은 우리 클럽의 전환점이 될 거야. 단장이 제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10년간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가 과연 MLS에 적응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건 우리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가 시즌 종료 후 독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체룬돌로 감독은 이미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시즌을 최고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시즌 중반에 합류하는 월드클래스 선수와 함께 얼마나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 분석실에 앉아서 손흥민의 지난 시즌 경기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그의 스피드, 위치 선정, 골 결정력,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숫자와 실제 훈련장은 다르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공식 발표가 나던 날, 훈련장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선수들은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고, 코칭 스태프들은 조용히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체룬돌로 감독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맞춰오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나은 팀을 만들어가는 거야. 감독의 말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다는 것을요. 발표 다음 날, 저는 분석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단순한 프로의 관계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요. 손흥민이 처음 훈련장에 나타난 날, 저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습니다. 분석팀장으로서 새로운 선수의 첫 훈련을 관찰하는 건 제 업무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이 더 컸어요. 과연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선수가 우리 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오전 9시, 손흥민은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코칭 스태프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죠. 과장된 제스처도 불필요한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체룬돌로 감독이 훈련장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LAFC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 선수. 감사합니다, 감독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 순간의 공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손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감독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두 프로페셔널의 만남이었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패스 훈련부터 시작했는데 손흥민의 볼 터치는 달랐어요.
공이 그의 발에 닿는 순간 마치 자석처럼 딱 붙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그의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했죠. 마크, 저 선수 진짜 다르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피지컬 코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데이터로 보던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감독은 훈련 중간중간 손흥민에게 다가가 전술적인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놀라운 건 손흥민의 이해 속도였어요. 감독이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실행에 옮겼죠. 언어의 장벽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훈련은 더 강도가 높았습니다. 11대 11 연습 경기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어요. 스피드로 수비를 제치고 정확한 패스로 동료를 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저없이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골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동료에게 패스를 준 뒤 보여준 제스처, 실수한 선수에게 건넨 격려의 박수, 수비할 때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 이 모든 게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난 뒤 체룬돌로 감독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손 선수는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세계적인 수준의 팀 동료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배우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가 한 명 추가된 게 아니라는 걸요. 팀의 문화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저는 오늘의 훈련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감독실을 지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체룬돌로 감독이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긴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그리고 손흥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요.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훈련장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매주 팀 퍼포먼스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단순히 승점이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었죠. 마크, 이번 주 패스 성공률 봤어요? 전 시즌 대비 12% 상승했어요. 데이터 분석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손흥민이 경기에 출전한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그가 뛰는 경기에서 우리 팀은 단순히 공격력만 강해진 게 아니라 전술적 완성도 자체가 높아졌어요. 체룬돌로 감독도 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술회의에서 감독은 칠판에 손흥민의 포지션을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손 선수가 여기 있을 때 우리 팀의 공격 옵션이 3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동료들을 더 나은 선수로 만든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주변의 선수들은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했어요. 그의 움직임을 믿고 대담한 패스를 시도했고 그 패스는 거의 언제나 정확한 곳에 도착했죠. 경기장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홈경기 날 저는 벤치 뒤편에서 경기를 관찰했어요. 전반 20분 우리 팀이 0-1로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이 손흥민을 불렀습니다. 손 선수, 이리 와보세요. 손흥민이 터치라인으로 다가갔고 감독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하세요. 마음으로 이끌어주면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감독의 눈빛에는 신뢰가 가득했고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10분 동안 손흥민은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에서 측면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죠. 그리고 전반 35분, 그의 패스에서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골이 터진 순간, 손흥민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에게 달려가 포옹했어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대신 동료를 먼저 축하해주는 모습이었죠. 후반전, 우리는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은 환호로 가득했어요.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조용히 라커룸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우연히 감독의 표정을 봤어요.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물었을 때 감독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자랑스러워서요. 이게 바로 축구가 되어야 하는 모습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경기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분석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는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동료들이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이끄는 진정한 리더였죠. 그리고 체룬돌로 감독은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손흥민과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플레이오프가 다가오면서 훈련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 일주일 전, 저는 전술 분석 자료를 정리하며 감독실로 향했어요. 문을 노크했을 때 안에서는 체룬돌로 감독과 손흥민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제가 물러서려는데 감독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마크. 들어오세요. 손 선수와 경기 계획을 논의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자료를 건넸어요. 책상 위에는 상대팀 분석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손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가 강하지만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독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파트너 같았습니다. 경기 당일, 경기장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LAFC 서포터즈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고, 저는 벤치 뒤에서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상대팀은 우리의 공격을 철저히 차단했고, 손흥민조차 쉽게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전반전이 0-0으로 끝났을 때 라커룸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이 선수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있는 거죠. 후반전에는 우리만의 경기를 하세요. 서로를 믿고 과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손흥민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손 선수,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보여주세요. 후반전,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손흥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동료들도 그를 믿고 과감한 플레이를 시도했어요. 후반 15분, 우리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의 크로스에서 나온 골이었죠.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대팀이 곧바로 동점골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후반 30분, 역전골까지 허용했습니다. 1-2로 뒤진 상황. 남은 시간은 15분. 벤치에서 체룬돌로 감독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불렀고, 두 사람은 터치라인에서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들의 입모양을 읽을 수 없었지만 손흥민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분, 손흥민은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녔습니다. 공격할 때도 수비할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그의 에너지에 감염되어 끝까지 싸웠습니다. 후반 43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3명의 수비수가 그를 에워쌌지만 그는 침착하게 동료에게 패스했고, 그 패스에서 동점골이 터졌어요. 2-2, 연장전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장전에서 우리는 결국 추가 실점을 허용했고, 경기는 2-3으로 끝났습니다. 패배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순간 경기장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손흥민은 잔디 위에 주저앉았고, 동료들도 하나둘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멀리서 체룬돌로 감독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경기장으로 걸어가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손흥민에게 다가갔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손흥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감독을 바라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그 순간 오가고 있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패배 후 첫 기자회견장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뒤편에 서서 체룬돌로 감독이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패배의 원인, 전술적 실수, 앞으로의 계획. 하지만 감독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번이 LAFC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후회되는 건 없으신가요? 감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후회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싸움의 중심에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손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면 아마 우리의 결말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는 영향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팀 전체를 바꾸는 힘이었어요. 감독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선수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았기에 더욱 아쉽고 그렇기에 더욱 소중했던 인연에 대한 고백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손흥민과 마주쳤습니다. 손 선수, 괜찮아요? 그는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마크. 그냥 생각이 많네요. 감독님 말씀 들었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독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감독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그날 저녁 팀은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고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였어요. 체룬돌로 감독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즌이 제 마지막이 될 예정이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시즌이 되었어요. 그는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손 선수, 비록 몇 달이었지만 당신을 지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왜 제가 이 경기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었어요. 손흥민도 일어났습니다. 감독님, 감독님과 함께 일한 시간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그 순간 모두가 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감독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체룬돌로 감독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감독님, 도와드릴까요? 감독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크, 정말 훌륭한 동료였어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어요. 손흥민이 오기 전의 긴장감, 첫 훈련의 설렘, 경기장에서의 환호, 그리고 마지막 패배의 아쉬움까지. 감독님, 솔직히 시즌 초에는 손흥민 영입이 성공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감독이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마크.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위험을 감수할 때 찾아오죠. 손 선수는 단순히 우리가 영입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선물이었죠. 선물이요? 네. 그는 우리에게 완전한 프로페셔널이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실력, 헌신, 겸손, 리더십. 모든 것. 그리고 제 마지막 시즌에 저는 그걸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죠. 감독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묻어났어요. 아시나요? 어젯밤 손 선수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자기가 여기서 배운 리더십을 앞으로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비록 짧았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손흥민과 체룬돌로 감독.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단순한 선수와 감독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영향을 주고받은 진정한 동료였죠.
체룬돌로 감독이 떠난 후 훈련장은 한동안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기까지 몇 주의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 임시 코치가 팀을 이끌었어요. 저는 매일 훈련을 관찰하면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선수들은 여전히 열심히 뛰었지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체룬돌로 감독의 카리스마, 그의 전술적 통찰력, 무엇보다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그 특별한 리더십이 사라진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 젊은 선수 한 명이 실수를 연발하며 좌절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이 그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그리고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패스를 받아야 하는지. 체룬돌로 감독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젊은 선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플레이에서 완벽하게 해냈어요. 손흥민은 박수를 치며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바로 이 태도였다는 걸요. 동료를 믿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 그리고 손흥민은 그걸 완벽하게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흥민과 개인 면담을 가졌어요. 퍼포먼스 분석 리포트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크, 체룬돌로 감독님께서 떠나신 후 팀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손흥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수들이 아직 적응 중인 것 같아요. 새로운 감독을 기다리면서 약간 방향성을 잃은 느낌이랄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지네요. 책임감이요? 네. 체룬돌로 감독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축구만이 아니라 리더십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걸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어떻게요? 감독님이 원하셨을 그런 팀 동료가 되는 거죠.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도록 돕고요. 힘들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으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팀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리더라는 걸요. 다음 주 훈련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훈련 전에 선수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감독님 없이 힘든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주길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끌어야 해요. 선수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서로를 믿고 과정을 믿어라. 그 말씀을 지켜냅시다. 감독님께서 여기서 만드신 것들이 감독님의 떠남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립시다. 그날부터 훈련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손흥민은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고 다른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저는 분석실에서 이 모든 변화를 데이터로 기록했어요. 훈련 강도, 패스 성공률, 팀 케미스트리 지표. 모든 것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훈련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진 빈 필드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손흥민의 영입, 체룬돌로 감독과의 첫 만남, 함께 만들어낸 승리들, 플레이오프에서의 아쉬운 패배, 그리고 감독의 떠남.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체룬돌로 감독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치들은 손흥민을 통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짧은 만남이 가장 깊은 영향을 남기기도 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 시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고 팀은 다시 한번 변화의 국면을 맞이했어요. 저는 새 감독에게 지난 시즌 데이터와 팀 분석 자료를 브리핑하며 자연스럽게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 선수는 단순히 우리의 최고 선수가 아닙니다. 이 팀의 심장이에요. 새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 속 손흥민의 플레이를 집중해서 봤어요. 보이네요. 그의 영향력은 숫자를 넘어서는군요. 맞습니다. 체룬돌로 전 감독님께서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셨죠. 새 감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체룬돌로 감독님은 큰 발자국을 남기셨네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귀중한 걸 남기신 것 같군요. 문화, 그리고 그걸 체현하는 리더를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첫 팀 미팅에서 새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체룬돌로 감독님이 여기서 만드신 문화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지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쌓아 올리러 왔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안도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손을 들었어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독님이 여기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감독과 손흥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 감독의 전술은 체룬돌로와는 달랐어요. 더 공격적이고 더 빠른 템포를 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했고 동료들을 도우며 팀 전체의 적응을 이끌었습니다. 손 선수, 이 움직임의 타이밍을 다른 선수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새 감독이 요청하면 손흥민은 기꺼이 시범을 보였어요. 설명하고 격려하고 함께 연습했습니다. 저는 훈련을 관찰하며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명백한 리더였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태도로, 존재 자체로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후, 저는 손흥민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 선수, 새 감독님과 작업하는 건 어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다르긴 한데 좋아요. 모든 감독님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제 역할은 적응하고 팀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체룬돌로 감독님 때와 비교하면 손흥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님께서 신뢰와 존중으로 이끄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는 그 교훈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독님이 누구든 상관없이요. 저는 그 말에서 성장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현재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시즌 개막전이 다가왔습니다. 라커룸에서 새 감독이 마지막 전술 지시를 내렸고 선수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경기 시작 5분 전 손흥민이 선수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새 시즌, 새 감독님, 새로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팀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믿어요. 서로를 위해 싸워요. 그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체룬돌로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이끌어라. 오늘 그렇게 합시다. 감독님이 어디 계시든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립시다. 선수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감독님을 위하여. 감독님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경기장으로 나가는 터널에서 저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옆에는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이 남긴 유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리더를 통해 그리고 그가 만들어가는 팀 문화를 통해 경기가 시작되었고 LAFC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골과 어시스트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경기 후 팬들의 환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벤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룬돌로 감독으로부터 배운 리더십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즌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저는 우연히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스티브 체룬돌로였어요. 마크, 팀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네.
데이터 리포트 하나 보내줄 수 있나? 저는 즉시 최신 분석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감독님, 팀은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감독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손 선수는 특별해. 공으로 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누구인지 때문이지. 잘 챙겨주게, 마크.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전해주게.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훈련이 끝나고 손흥민에게 이메일 내용을 전했어요. 체룬돌로 감독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손 선수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손흥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독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보였어요.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손흥민은 잠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감독님께 편지를 써야겠어요. 감독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말씀드려야죠.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마크. 어떤 것들은 말로 해야 해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도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날 저녁 손흥민은 체룬돌로 감독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감독으로부터 들었어요. 편지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즌 마지막 홈경기 날이었습니다. 경기 전 클럽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스크린에 체룬돌로 감독의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LAFC 팬 여러분, 정말 그립습니다. 이 클럽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 싸우세요. 계속 믿으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요. 팬들은 환호했고 선수들은 벤치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손 선수, 모든 것에 감사해요. 당신은 제 마지막 시즌을 잊을 수 없게 만들어줬어요. 계속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동료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어요. 2골과 1 어시스트로 팀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그는 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승리는 체룬돌로 감독님을 위한 거예요. 감독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경기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경기장이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시즌이 끝난 후 저는 한 해를 정리하는 최종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손흥민 영입 후 팀의 성적, 분위기, 선수 개개인의 발전, 모든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담을 수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팀이 배운 리더십의 가치,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짧은 만남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남길 수 있는지. 저는 리포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만남은 단 몇 개월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유산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영향의 깊이로 측정됩니다. 리포트를 제출한 후 저는 훈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손흥민이 혼자 공을 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죠. 저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체룬돌로 감독이 손흥민에게 전한 리더십은 이제 손흥민을 통해 수많은 선수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예요.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이 특별한 이야기의 증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었는지를요.